감사관 그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록 홍성 군수님과 함께하는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그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용록 홍성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2024년도 군정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에 그 질의응답 순으로 그 언론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록 홍성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2024년도 군정 비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서 보니까 자리가 앉아 있어서 앉아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 이맘때 저는 10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대포 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포 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빠른 조성으로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군정에 대한 성과 협조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남다른 해안을 갖고 군정에 도움을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100년을 책임질 국가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이 자리를 통해서 가슴속 깊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변화를 이뤘고 우리가 갑진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0만 국민 여러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 가득한 갑진년 새해 언론인 여러분 모두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지난해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이재민 여러분께는 위로의 말씀과 또 물심양면으로 고통을 분담해 주시는 10만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충남 최대 규모의 산불을 겪었지만 전 직원 비상소집과 주민 대피인구는 초동 대응을 시작으로 3일간 밤샘 진화된 노력으로 인명피해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소방대와 적십자 봉사를 비롯한 우리 홍성군의 각종 사회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의 발빠른 보도를 통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 공모했던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인 홍성은 우리 구울에서 국민들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해와서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대성공을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 일발의 기록 홍보를 해주셔서 3일간 10만 국민이 400만 약 42만 명 정도가 홍성군을 방문하는 홍성군 역사상 새로운 신화를 썼습니다. 2024년은 프로그램을 좀 더 보강하고 홍성 한화 한돈 등 특산물 판매를 활성화해서 축제 성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꼭 이루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2023년 홍성 군정 10대 성과는 기대해드린 자료 대신하고 희망찬 24년 갑진년 새 군정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은 스스로 더 힘쓰고 쉼없이 달린다는 뜻의 자강 불식의 각오, 환황해권을 선도하는 미래 혁신도시 실현을 목표로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건설을 위해서 10만 국민과 우리 공직자 900여 공직자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변치 않는 혁신의 정신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막중한 사명감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감으로써 희망에 가득한 미래 도시 홍성 실현을 앞당길 분야별 일대 추진 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 산업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내포 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의 성공을 발판으로 앵커 기업 및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포 첨단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시책 추진과 스마트 공장 공급 확산 및 지식 재산 창출 지원, 모빌리티 등 유망 신산업 구성 홍성군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홍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완성해서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산업 발굴과 연계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전략을 펼칠 것이고 혁신 연구기관의 유치와 산, 간, 학연 클러스터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발전 가능한 스마트 농어촌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농협 혁신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쓰는 한편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서 농업의 대전환을 유도하고 차별화된 품종 개발 보호, 지역 특화 작물과 연계한 가공, 창업, 마케팅, 가업화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농업인 다기능 공간과 신활용 공유 플랫폼을 조성하고 농어촌 공간 재보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정주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실증 사업 등 전국 최초 탄소 감축 모델을 제시하며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축산물 브랜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가공산업 종합발전기획 수립 및 완천 토굴새우젓 국가 주요 어업유산 추진으로 차별화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현재까지 462억 원을 투입 역점 추진 중인 홍지읍성 보건정비사업의 객사 향청 부지 계획을 통해 산업보건을 본격화하고 KT 홍성지사 이전이라는 난제도 해결해 보건 속도를 낼 것이며 전통 양반문화 체험 공간 운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용봉산 자연휴양림의 산림 휴양간 신축 및 용봉산 종합개발 계획 수립으로 내륙권 관광 정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개장한 해양분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서부해안 야간 관광 명소화 및 홍성 스카이타워 조성으로 서부 해안 일대를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홍성군 관광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진산장 등 생가지 성역 녹화 역사공원 조성과 고암 이육로 탄생 120주년 기념 전시를 개최하고 2024년 국제 청소년 캠페스트 제2회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개최 등 대규모 행사를 추진해서 홍성을 널리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새롭게 거듭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고 내포 신도시 대학 캠퍼스 설립과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건립, 종합병원 개원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 충남도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세상 KTX 서울 직결 사업, 장선 개량 사업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을 조속기와 공모하고 대통령 공약 지역 사업인 케이라 디지털 스페이스와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으로 원도시 및 활력을 불어넣도록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 주민자치의 홍성통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과 사용자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지는 복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고립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와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청장년층까지 확대하면서 노인 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경로당 운영비 인상,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 운영으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할 것이며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여성 복합 커뮤니티 조성과 함께 여성 친화도시 재지정을 추진하여 양성이 평등한 가정이 행복한 인생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최초로 학력 인정 중고등학교 설립하고 노후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지원과 감각 통합 지원센터 설치로 보육 환경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취약과 노화 시설에 대한 정비, 점검 강화를 시작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 것이며 공중 화장실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성, 내포 신도시 방범용 CCTV 통합 구축 운영과 내포 신도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해 오염지구와 하천에 대한 선제적 정비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 안정적 운영, 중장년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 전 국민 인프라 현장 의료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후 수도 시설 교체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 주민 밀착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산업 안전 교육 및 안전 컨설팅 지원으로 산업 재료에 도전하고 수산식품 방사능 안전검사 지원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고령자, 어린이, 생각자를 배려한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색채 적용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도 마련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실천 확산대 개최 등 지구 온난화의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환경 지킴이 활동 지원,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룡회 2024년은 새로운 홍성 미래비전 창출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성과를 더욱 구체화하여 국민 여러분과 더 많은 성과를 공유하여 홍성 전체의 성장을 동반하면서 시기적으로도 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스마트한 군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군정 운영 계획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군정의 동반자인 군위, 공직자들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 홍성군이 혁신과 상생의 우뚝서 갑진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혜와 역량을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의 고강도 긴축 재정이라는 어려운 재정 상황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토비 예산 확보라는 돌파구를 찾아 위기를 극복하였듯 2024년 새해도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담아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 언론사명과 그 이름을 또 말하고 그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수축산신문의 김정희 기자입니다. 군수님이 홍순동 농민을 위해서 별제고 13% 지원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계십니다. 이어 군수님이 공약인 HPC 진행도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HPC 추진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얘기를 주시는 거죠? 네. 이 농축산물 유통센터는 제가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이 부분을 농업과 관련된 단체 중에서 가장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단체가 우리 군의 11개 면에 10개 농협이 있습니다. 10개 농협과 많은 실무 소통을 해왔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조합과 농업인과 함께 군과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소통을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농협과 함께 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이 분야별로 NPC를 만들어야 될 건지 이것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할 거고요. 또 결과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빠르게 하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 의견, 단체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하고. 다음은 이종 기자님 한분. 올해 본 예산에 시 전환 추진비를 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전남 민선 7일 때부터 이제 전남 보안구로 시 전환 추진을 이렇게 지방 직법 제도를 통해서 추진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신청사 관리 관련해가지고 입찰 방식 변경을 했음에도 좀 유찰이 돼서 현재 재공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초 예정보다 지연이 좀 불가피해졌는데 앞으로 또 다시 유찰될 경우에 어떻게 좀 대응하실 계획이죠? 국무님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시정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관련된 바이고, 그러면 신청사 관련되어서 지금 재공고하고 있는데 또 유찰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정한 추진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전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법 제도부터 개정이 돼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인구가 15만이거나 한 개의 도시가 5만의 인구가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우리 홍성구랑 도청 소재도로 나와 있는 이 전남의 모항구가 지금 도청 소재도로 시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인데, 우선은 홍성구와 모항구가 협력을 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도청 소재지가 있는 구는 시로 한다. 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이 되어서 지금 법사위에 행안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제가 정치적인 현재 상황이 이런 경미한 상황이라고 정치권에서 분류되는 이런 법안들이 그렇게 쉽게 통과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엄청나게 위원장 측도 또 간사 측도 만나서 했는데 요청은 계속하고 있는데 쉽지 않고요. 시 전환에 대한 이 법령 개정이 되면 바로 우리가 또 우리 지역 내에서 또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국민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우리 홍성군이 시로 전환했을 경우에 이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사 관련되어서 이제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분리발주를 3번을 해서 입찰을 되었거든요. 또 통합발주를 한 번에 입찰을 가져왔는데 이제 재공고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 왜 유찰이 되는지 깊이 있는 분석은 좀 어렵고 이게 개인적인 업자들이 이제 참여 정도니까 저희가 개발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또 분리발주했을 경우에 개인들의 어떤 수익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아마 좀 수익의 배분, 분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해서 이제 분리발주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또 신청사 통합발주 한 경우에도 이 부분도 같이 이제 분야별로 좀 함께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 이런 주체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재공고하면 입찰자가 이제 어느 정도 업자들 간에 업체들 간에 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될 거로 하고요. 이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 재공고에 대해서 유찰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예측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는 유찰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유찰이 되면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질문하신 언론인께서 박성민 뉴스프리전 박성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뉴스프리전 박성민 기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홍성군의 2024년 최우선 과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충남 위병기념관 용역사가 위병기념관 보호만 주변에 짓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홍성군에서 민간유치 추진위원회에서 발족하고 유치 염원 서명부도 전달하는데 위병기념관 유치를 위해서 전방위적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병기념관을 내포에 짓겠다는 방안에 대한 군수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뉴스프리저의 성공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저희가 아직 국가산단을 유치는 했습니다만 아직 예타를 통과를 해야 되는 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예타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홍성군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 미래 신산업 단지를 잘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타를 우선 통과를 해서 지금도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예타 통과 전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 시행사는 LH가 70%고 충남 개발공사가 30% 지분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연말에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예타 통과가 되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고 착공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충남 의병기념관 보호원에 건립을 할 계획이라는 용역사의 발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저도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방금 전에 우리 박성민 기자님께서 얘기했듯이 당초 지사께서 윤봉길 의사 역사공원에 건립을 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제가 지사님을 바로 쫓아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적절성 이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의병하면 홍성 군인데 윤봉길 의사 역사관 앞에 충남 의병관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홍성 국민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충청남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거다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김태훈 지사한테 재검토 요청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 홍성 관내에서는 우리 홍성 의회 해야 된다 요구를 했고요. 저희는 특히 홍주 초등학교를 제가 민선 취임하면서 이전 MOU를 체결하면서 홍주 초등학교가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 충남 의병관이 지어지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홍성 구에서 또 민간인 추진위원회에서도 활동들을 아주 그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3만 명 정도의 이 서명을 받아서 도에 전달한 바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도에서 결정은 안 되고 용역사에서 했지만 아쉽지만 용역사에서 발표한 것도 홍해공원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홍성 국민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켜봐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윤봉길 역사공원에 되었을 것인데 국민들이 뜻을 모았기 때문에 홍해공원까지라도 아쉽지만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봉한 아시아 타임즈 기자님. 지난 2023년 우리 군수님하고 국가분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수고가 참 이게 좋은 발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야 하는데 그냥 뭐 무거운 얘기를 하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홍성군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것을 좀 홍보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홍보 쪽에서 정말 수고를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산계에서 홍보 예산을 좀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걸 많이 좀 전 국민이나 지방이나 뭐 수도권에서 많이 알려줘야 하는데 그게 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좀 홍보 예산을 늘려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시아타임즈의 손봉환 기자님께서 우리 군정에 깊은 관심 가지시고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 홍보가 약간 좀 부족하지 않냐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보 예산도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주시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든 예산을 다 진행을 편성하면 좋은데 예산을 좀 제한되고 또 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홍보 예산을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홍보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홍성을 알리는 것이 우리 홍성군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정관관이라든지 지하철 이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좀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홍성군을 알려서 홍성군을 찾아오는 방문객도 더 늘려가는 기회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충청투데이 김지현 이사님. 국가산단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 통과로 좀 이렇게 홍성 국가산단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과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주성 복원 관련해서 KT 홍성지사 이전에 속도를 낼 거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올해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충청도의 김지현 기자님 두 가지 또 말씀 주셨습니다. 국가산단과 관련되어서 예타 통과 관련해서 축소 이야기가 있다는 것과 홍주성에 있는 KT 이전 관련해서 추진 상황을 공감하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국가산단 이 축소 문제를 기본 원칙은 저희는 71만 평입니다. 저희 71만 평을 앞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다만 작년도에 국가산단이 발표된 것이 15개소입니다. 15개소다 보니까 이 국가산단을 한 번에 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많은 인력과 자금이 또 사업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국토교통부하고 LH가 이 사업을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LH에서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각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71만 평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겠다 의견을 했어요. 한 번에 다 국가에서 한 번에 다 전체를 못 한다고 하니 그러면은 우리는 고수한다. 71만 평 고수하고 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는 71만 평 고수하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우선 검토를 그렇게 하고 그렇죠. 1단계, 2단계니까 저희는 김태훈지사하고 각별하게 관계 관련돼서 함께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나 LH에서는 단계 도구는 조금 더 적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50만 평을 사실은 저희는 반 정도를 1단계, 2단계 하려고 했는데 지사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50만 평 하자. 지금 그렇게 50만 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정으로 LH도 어렵고 국토도 어렵다 보니까 유일하게 반 정도 나눠서 하려고 김태훈 지사께서 안 된다. 50만 평 하자. 그래서 50만 평으로 지금 저희가 천안에서 지난달에 문희룡 장관하고 도지사하고 LH 사장하고 충남개발군하고 사장하고 홍성군하고 천안시 이렇게 상생 협약식을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도 강하게 김태훈 지사하고 저 영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71만 평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홍주성 KT 이전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요. KT 이전은 지난해 저희가
빨리 이전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제가 대통령실 또 국회 쪽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KT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전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주셨죠.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전 비용 문제가 좀 남아 있어요. 저는 이전 비용 한 푼도 못 내겠다.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 이전을 뭐 지자체에서 돈을 줄 수 있냐. 근데 이제 아마 이런 경우가 지금 없어요. 없어서 좀 실무적으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전 비용은 저희가 군 재정상 지금 넉넉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체 예산 부담해서 이전하는 걸로 요구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전할 위치는 지난해 제가 4군데, 7군데를 제가 현장에 운동화 신고 가서 다 확인해서 4군데를 선정을 해서 KT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4군데 중에서 KT에서 이전하는데 이전 비용도 적게 들고 또 KT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 장소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주었고요. 그 부분도 많이 의견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이전 비용만 협의가 되면 미국 이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춘천신문이 충남신문 김소영입니다. 네, 5번째가 보니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합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네, 다 좋으신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이 자살률이 1위고 또 이혼이 또 1위고 출산율이 지금 1위인데 홍성군에서는 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충남신문의 김도 기자님께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관련되어서 자살률과 이혼율이 많은데 어떤 대책이 있냐 이렇게 의문을 주셨습니다. 자살률은 사실 불명예스럽게 우리 홍성군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낮아서 우리 군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금년도에는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자살률 관련되어서 우리 홍성군이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경제적인 문제, 가정사 문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케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자살 예방을 위해서 고위험군들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국민들 중에서 우울증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독거노인이라든지 자살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자살을 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아예 없어버린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뭐 자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 자살하는 되게 되는 그런 장소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없애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마을 이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좀 더 소통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지금 하여튼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새벽 두에 한자리에 있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올려서 그동안 우리 홍성 군정에 깊은 관심을 늘 홍보를 아낌없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손동환 아시아타임즈 우리 기자님께서 홍보 예산도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신적으로 우리 홍성군 정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정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이렇게 힘있게 우리 국민들 행복을 위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칼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